무효의 소. 청구 취지. 2017년 5월 9일 실시된 제19대 대통령 선거의 효력은 이를 전부 무효로 한다. 2. 소송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 원인 1. 제19대 대통령 선거의 전부 무효. 원고들의 청구 1. 원고들 전원은 제19대 대통령 선거의 선거인들로서 2017년 5월 9일 실시된 제19대 대통령 선거 이하 19대 대선이라 합니다. 에 대하여 소장에서 진술한 사유들로 인하여 그 효력에 이의가 있어 공직선거법 이하 선거법이라 합니다. 제222조에 의하여 이 사건소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2. 또한 선거법 제224조는 대통령 선거의 경우 대법원은 선거 쟁송에 있어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사실이 있고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경우 선거의 전부 또는 일부의 무효를 선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에 있어 원고들 전원은 제19대 대선의 전부 무효의 선언을 구합니다. 2. 선거 무효 소송에 관한 대법원 판례 1. 대통령 선거 무효의 소송은 대법원이 그 관할 법원인 단심의 소송인 바, 대법원은 오랜 기간 동안 축적되어 확립된 판례를 통하여 위 대선 무효 소송에 관하여 공직선거법 위 제222조와 제2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소송은 집합적 행위로서의 선거에 관한 쟁송으로서 1. 선거라는 일련의 과정에서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사실이 있고 2. 그로써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때에 3. 선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로 하는 소송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리고 또한 대법원은 4. 이러한 선거 소송에서 선거 무효가 되는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라 함은 기본적으로 선거관리의 주체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사무의 관리 집행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경우와 5. 후보자 등 제3자에 의한 선거 과정상의 위법 행위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 조치를 취함이 없이 묵인, 방치하는 등 그 책임에 돌릴 만한 선거 사무의 관리 집행상의 하자가 따로 있는 경우를 말하지만 6. 그 밖에도 후보자 등 선거 관리상의 위법 행위로 인하여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하여 투표를 할 수 없게 됨으로써 선거의 기본 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현저히 저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하고 7.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라 함은 선거에 관한 규정의 위반이 없었더라면 선거의 결과, 즉 후보자의 당락에 관하여 현실로 있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발생하였을지도 모른다고 인정되는 때를 말한다. 라고 부연하여 명백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2005-69
2004 수 54 등 위 1 내지 7의 번호는 편의상 붙인 것임. 3. 제19대 대선에서의 선거 무효 사유에 대하여 위 확립된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소장의 하기 진술 2, 3, 4에서 진술한 사실들은 선거 무효의 사유에 명백히 해당되므로 제19대 대선의 효력은 전부 무효 선언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1. 즉 피고, 중앙선관위 및 각급 선관위에 의한 대규모 부정선거 사실 및 선거 사무의 관리 집행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사실이 하기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명백하고 2. 후보자 등 제3자에 의한 선거 과정상의 위법 행위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 조치를 취함이 없이 묵인되는 등 피고 선관위의 책임으로 돌릴 만한 선거 사무의 관리 집행상의 하자가 있었음이 하기 3 및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또한 명백하고, 제가 다소 천천히 읽고 있는데요. 그거는 아주 명백하고 또렷하게 읽어서 이게 좀 법률적인 언어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빨리 읽으면은 듣는 분들이 이해가 좀 어려울 것이니까 제가 천천히 읽어 내려가니까 눈이 좀 어두우신 분들은 이 화면으로 잘 안 보이시면 듣는 거를 제 음성을 듣고 이렇게 문서 보듯이 하는 그런 목적으로 제가 천천히 시간이 걸리더라도 또박또박 읽고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문서상의 이런 문서 전달 같은 일을 제가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 태극사랑이 다른 타 방송과는 약간 차별화된 보다 신중하고 객관적이고 이런 보도를 제가 쭉 해왔습니다. 그런 판단만을 이야기하고 인기 영합이라든가 이런 쪽으로는 하지 않았고, 때로는 내용이 좀 길고 하더라도 그것이 문서적인 효력을 갖기 위해서 또렷하게 방송하고 있으니까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그러한 부정행위 및 위법행위는 모두 선거 무효의 사유로서 위 대법원 판례 법칙에 비추어 보거나 논리칙상 경험칙상 혹은 건전한 상식인의 관점으로 보아도 당연히 이번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일 것이므로 제19대 대선의 효력은 무효 선언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2. 피고 선관위에 의한 대규모 부정선거 및 선거법 위반. 1. 피고 선관위에 의한 대규모 부정선거, 표 바꿔치기. 1. 이는 피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한 선거 부정 및 선거법 위반 사실을 말합니다. 이 사건 피고 선관위는 놀랍게도 이번 선거에서 전 세계 역사상 단 한 번도 시도된 바가 없는 범죄 행위를 자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피고 선관위는 이번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2가지 투표용지를 사용하였는데 여기서 2가지 투표용지란 선거법 제179조 151조 제7항에 의한 정규의 투표용지, 후보자 이름 사이에 여백이 있는 이하 이를 A형이라 합니다. 와, 선거법 규정에 위반되는 또 하나의 투표용지, 후보자 이름 사이에 여백이 없는 이를 B형이라 합니다. 를 말합니다. 갑제 1호증, 갑제 2호증. 그런데 투표 절차와 개표 절차의 중간 단계에서 그중 한 가지 투표용지 B형은 사라진 것으로 보이고 단 한 가지 투표용지 A형만
투표함에 남기거나 추가 투입함으로 개표 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선거의 결과를 완전히 조작하고 왜곡하였던 것입니다. 즉 2017년 5월 4일, 5월 5일에 실시된 사전투표 절차에서는 거의 모든 선거구에서 여백이 없는 B형 투표용지를 사용하였고, 그 후 개표 절차 과정에서는 A형 투표용지만 볼 수 있었다는 사실은 결국 B형 투표용지는 어딘가로 빼돌려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많은 개표 현장에서 수많은 개표 참관인들에 의하여 확인된 바 있고, 개표가 종료된 이후 지금까지도 거듭 확인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수많은 개표 참관인 및 선거인들에 의한 의혹 제기와 질의에 대하여 피고 선관위는 B형 투표용지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공식적으로 답변한 바 있고, 선거인들에 의한 의혹에 대하여는 단지 착시현상이거나 기억의 혼동으로 규정하면서 그들의 선거법 위반의 범죄 행위를 감추고 있으나, 이는 그야말로 국정농단의 행위이며 전 국민을 깜쪽같이 속인 천인공노할 엄청난 범죄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2. 피고가 제19대 대선에서 두 가지 형태의 투표용지를 사용한 그 자체만 하더라도 선거법 규정 제179조, 151조 제7항을 위반한 행위이므로 우선 이 부분만을 따로 법률적으로 판단해 본다면 선거관리 주체인 피고 선관위가 선거 사무의 관리 집행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거시 대법원 판례 4부분 참조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만 하더라도 이번 제19대 대선의 효력은 무효 선언되어야 할 것입니다. 3. 그 밖에 위와 같은 표 바꿔치기라는 기상천외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라면 이는 단순한 선거법 위반의 정도를 넘는 국가 반란의 행위로서 그 관련자는 모두 국가 반역의 범죄자로 처단되어야 마땅하고, 제19대 대선의 효력은 당연히 전부 무효 선언되어야 할 것입니다. 2. 투표지함에 관한 선거법 규정 위반. 선거법에는 사전투표 후 3, 4일간 투표지함의 보관을 허용하는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선관위는 선거인뿐만 아니라 개표 참관인들 그 누구도 모르는 장소에 투표지함을 보관함으로써 그로 인한 수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범죄의 성립 여부는 별도의 문제로 하고, 이 또한 선거관리의 주체인 피고 선관위가 선거 사무의 관리 집행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로서 위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보면 명백한 선거법 위반의 사실이므로 제19대 대선은 무효 선언되어야 합니다. 3. 불법적인 전자개표기 사용. 또한 전자개표기, 피고 측은 이를 투표용지 분류기로 호칭함. 는 그동안 모든 공직선거에서 그 법적 근거도 없이 불법으로 사용되어 왔고, 그에 관한 수많은 의혹 제기와 사용 금지의 국민적 소청에도 불구하고 국가공인검증기관의 검증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피고 선관위에 의하여 임의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각 제4호점. 이 또한 선거관리 주체인 피고 선관위가
선거 사무의 관리 집행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대법원 판례 4 참조 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에 대한 위반 사실만 하더라도 이번 제19대 대선의 효력은 전부 무효 선언되어야 할 것입니다. 3. 후보자 문재인, 추미애 등에 의한 위법행위. 1. 문재인 후보의 위법행위. 제19대 대통령 선거의 후보자 중 1인인 문재인이 소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에 깊숙이 관련된 사실은 국민 누구나 알고 있는 공지의 사실이고, 문재인 후보는 결국 피고 선관위에 의하여 이번 대선에서 대통령 당선인으로 당선인 결정 통지를 받은 자로서 문재인과 가족 및 측근들에 의하여 선거 전후 및 선거 과정에서 숱하게 많은 선거법 위반 사실이 저질러졌고 적발된 바 있습니다. 그에 관한 수많은 증거 자료들은 이 사건 소생이 진행되면서 추후 제출하고자 하며 우선 불법 선거운동 사무실 사건과 차떼기 임명장 사건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합니다. 갑 제5점. 이와 같은 문재인 후보의 위법 행위들은 결국 위 확립된 대법원 판례 5 및 7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선관위가 후보자 등 제3자에 의한 선거 과정상의 위법 행위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 조치를 취함이 없이 묵인 방치하는 등 그 책임에 돌릴 만한 선거 사무의 관리 집행상의 하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 해당되고, 이 또한 선거의 결과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경우이므로 이번 제19대 대선은 무효 선언되어야 마땅하고 문재인 후보자의 당선 또한 무효라고 보아야 마땅합니다. 2. 제3자인 기타 정치인 등의 위법행위. 1. 심지어 추미애 등 제3의 정치인들에 의한 선거법 위반 사례도 포착되었던 바, 선거 당일인 5월 9일 오후 시간 낮 1시경에도 문재인 후보의 지지를 유도하는 문자를 광범위하게 내보내고 있었던 사실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고, 이러한 제3자에 의한 선거 과정상의 위법 행위는 피고 선관위에 의하여 적절하게 시정되지도 않은 채 흘러갔고 결국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제19대 대선의 효력 및 당선인 결정의 효력도 무효 선언되어야 할 것입니다. 갑제 6호점. 2. 한편 대통령 탄핵 사태는 어느 한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안민석이라는 자에 의하여 3년 전부터 기획되었고 실행되었다고 하므로 이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전 국민을 농락한 명백한 범죄 행위로서 이에 대하여도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마땅할 것이고, 이러한 제3자에 의한 선거 전후 및 선거 과정상의 위법 행위 역시 결국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야 마땅하므로 제19대 대선의 효력 및 당선인 결정의 효력도 전부 무효 선언되어야 할 것입니다. 갑 제7호점. 3. 그 밖의 제3자에 의한 위법행위에 관한 증거 자료들은 추후 제출하고자 합니다. 4. 그 밖의 제3자에 의한 위법행위. 1. 국회의원들 탄핵 찬성 의원 234명. 1. 대통령 탄핵을 찬성하였던 234명의 국회의원들은 2016년 11월경 시작된 대통령 탄핵 사태 이래
서울 광화문 및 전국 주요 도시에서 촛불 주최자들이 불법적인 광란의 집회를 벌이고 거의 모든 언론기관이 허위 보도를 일삼고 국가 사정기관인 검찰마저 언론 보도와 여기 넘어가서 다시 읽겠습니다. 국가 사정기관인 검찰마저 언론 보도와 촛불 시위에 편승하는 태도로 지극히 편파적인 수사로 일관하는 가운데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들을 안심시키거나 정확한 사태의 설명 등 그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부화내동하여 졸속적으로 탄핵소추의 의결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들 국회의원들은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제대로 된 토론 절차도 한 번 없이 탄핵소추안을 담은 서면의 배표도 없이 이에 관하여 각자 단 한 번의 서면 검토도 없이 단지 국회의원 한 사람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의원의 제안 설명만 들은 후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결정인 대통령 탄핵 소추를 의결하였다고 하는 바. 더욱이 기가 찰 일은 그 탄핵 소추 안에는 허위 보도로 가득 찬 신문 기사들을 증거 자료로 첨부한 것이 그 전부였다고 하므로 이들의 탄핵에 관련된 모든 행위들은 모두 위법한 행위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첨부 고발장 1. 2. 이와 같이 제19대 대선에 있어 선거 전후 및 과정상에서 위법행위가 명백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선관위는 단지 국회라는 위세에 눌려서 이들에 대한 적절한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결국 선거 사무의 관리 집행상의 하자가 명백히 존재하는 경우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 또한 선거 무효 사무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마땅하고 따라서 제19대 대선은 마땅히 무효 선언되어야 할 것입니다. 2. 언론기관들 1. JTBC 등 방송사의 허위보도. JTBC 사장 손석희는 2016년 10월 24일 그 유명한 타블렛 PC에 대하여 보도하면서 대통령 탄핵 사태를 촉발한 사실이 있는 바, 그 첫 보도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 인물인 최순실에 대한 보도의 내용은 최순실이 박 대통령의 측근으로서 국정을 농단하였는 바, 그 증거로서 위 타블릿 PC에 국정에 관한 중요 기밀 문서들이 들어있다라고 보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 위 타블릿 PC의 입수 장소 및 경위, 입수 날짜 등이 모두 조작된 것으로 밝혀진 바 있고 그 보도 내용의 거의가 다 허위 보도였음도 밝혀졌던 것입니다. 이에 대한 별도의 범죄의 혐의는 이미 형사 고발이 되어 있기는 하나 위 손석희에 대한 방송 보도의 내용은 허위의 사실로서 전 국민들에게 엄청나게 큰 충격을 준 것임은 명백한 사실이고 선거에 영향을 미친 것 또한 결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자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첨부 고발장 2. 위 대법원 판례 6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결국 후보자 등 제3자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하여 투표를 할 수 없게 됨으로써 선거의 기본 이념인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저해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마땅하고 이들의 위반 사실이 없었더라면
후보자의 당락에 관하여 다른 결과가 발생하였을 것이라는 추론, 당연히 인정되는 경우이며, 따라서 제19대 대통령 선거의 효력은 전부 무효로 선언되어야 마땅합니다. 2. 중앙, 조선, 동아일보 등 언론사. 중앙일보 사장 홍석현, 조선일보 사장 방상훈, 동아일보 사장 김재호 등 이들 언론사들은 국내 유수의 신문사로서 2016년 10월경부터 시작된 대통령 탄핵 사태에 있어서 숱한 허위 보도를 한 바 있는 바, 각 신문사의 형사적 책임을 묻기 위하여 이미 검찰에 고발 조치되어 있습니다. 고발장 3. 이들 언론이 박 대통령 및 최순실에 대하여 마구잡이로 보도한 기사들이 그 후 아무런 근거도 없는 허위였음은 차츰 밝혀졌으나, 이미 그러한 허위 보도로 인하여 국민들은 점차 세뇌되어 갔던 것이 사실이고 엄청난 충격과 영향을 미쳤음은 불문가지의 일입니다. 제8호점. 이에 관하여 각 신문사의 허위 보도를 실은 신문기사들은 이 사건 소송 진행 중 추가로 제출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위 각 신문사 경영진 및 보도진에 의한 선거법 규정 위반 사실, 명예훼손 사실 등 여러 가지 범죄 성립은 별개로 하고, 이들에 의한 언론 보도의 내용은 숱하게 많은 부분에서 허위의 사실을 보도한 것으로서, 이러한 보도는 전 국민이 해당 신문을 보는 가운데 매일 엉터리 기사를 쏟아내었으므로 이것이 선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은 상식상으로도 자명한 사실입니다. 결국 이들 제3자의 선거 과정상의 위법 행위는 선거법 제222의 조에 규정된 선거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 경우라고 보아야 할 것임은 너무도 타당한 결론일 것입니다. 여기서도 또한 위 대법원 판례 6.7에서 보는 바, 결국 후보자 등 제3자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하여 투표를 할 수 없게 됨으로써 선거의 기본 이념인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저해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마땅하고, 이들의 위반 사실이 없었더라면 후보자의 당락에 관하여 현실로 있었던 것과는 다른 결과가 발생하였을 것이라는 추론 또한 너무도 당연히 인정되는 경우일 것이고, 따라서 이번 제19대 대통령 선거의 효력은 전부 무효로 선언되어야 마땅합니다. 3. 검찰. 1. 전 검찰청장 김수남과 전 서울지방검찰청장 이영렬은 2016년 11월경 대통령 탄핵 사태가 시작된 이래 그들에게 헌법에서 주어진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언론 보도와 촛불 시위에 편승하는 태도로 지극히 편파적인 수사로 일관하였고, 더구나 법원의 최종적 판단에 의하여 범죄로 확정되지도 않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범죄 행위의 사실을 두고 전 국민들이 보는 가운데 방송을 통하여 박 대통령에 대하여 어처구니도 없게 피의자 혹은 공범이라는 단어를 마구 사용하여 박 대통령을 완전한 범죄인으로 규정해버린 사실이 있습니다. 갑제 9호점. 이들의 행위는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의 범죄로서 이미 고발 조치되어 있기는 하나, 이들의 행위는 그야말로 불법적인 대규모 촛불 시위와 언론기관에 의한 지속적인 대규모 허위 보도로 불안해하던 국민들에게 결정적인 충격을 가하였고, 나아가 지우기 힘들고 지독한 편견을 심어주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고발장 4. 2.
검찰은 선거 주체인 피고 선관위가 아닌 제3자이지만 이들에 의한 선거 전후 및 선거 과정상의 위법한 행위는 선거법 제222조에 규정된 선거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 경우라고 보아야 할 것은 너무도 타당합니다. 그러므로 이 또한 위 대법원 판례 6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결국 후보자 등 제3자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하여 투표를 할 수 없게 됨으로써 선거의 기본 이념인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저해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마땅하고, 이들의 위반 사실이 없었더라면 후보자의 당락에 관하여 현실로 있었던 것과는 다른 결과가 발생하였을 것이고, 따라서 이번 제19대 대통령 선거의 효력은 전부 무효로 선언되어야 할 것입니다. 4. 민노총 전교조 등 촛불 집회 주체 세력. 1. 2016년 11월경부터 매주 서울 광화문에서 벌어진 바 있는 소위 촛불 집회는 누구나 정상적인 국가라면 결코 허용되어서는 아니 될 불법적인 광란의 집회이었음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구호는 서울을 넘어 이 나라를 마비시킬 수 있다. 사회주의가 답이다. 북쪽이 우리의 미래여 희망이다. 중고생이 앞장서서 혁명정권 세워내자는 등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것이었고, 심지어 이들은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현재 형복무 중인 자 이석기의 석방을 요구하는가 하면 박근혜 대통령을 목을 잘라 피를 흘리는 모습을 연출하고 그 목을 작대기에 달아 민족의 반역자라고 써붙이고 거리를 활보하였던 것입니다. 광화문 지역은 중앙일보,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 소위 메이저 신문사들 및 방송사들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이들 신문 및 방송은 이들의 과정을 여과 없이 연일 국민들에게 비추어 주면서 사실상 국민들을 공포로 몰아놓으며 협박하였던 것입니다. 2. 이들의 이러한 국가 반란적인 행위는 제19대 대선의 선거 전후 및 선거 과정상에서 장기간 동안 늘 존재하였으므로 그 자체로 혹은 위 언론들을 통하여 전 국민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었던 것이고, 결국 제19대 대선의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경우라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결국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부당하게 간섭하고 선거의 기본 이념인 자유와 공정에 현저히 해를 끼친 경우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또한 선거 무효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결국 제19대 대선의 효력은 전부 무효 선언되어야 합니다. 결어 1.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소장에 진술된 사실들은 모두 근거가 명백한 진실이므로 결국 모두 선거 무효의 사유에도 명백히 해당되므로, 그렇다면 피고 선관위뿐만 아니라 후보자 등 제3자에 의하여 전체 국민들은 농락당하고 감쪽같이 사기당한 것이고 전 세계가 경악할 추악한 국가적 중대 범죄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소송은 원고들 즉 유별난 인부 선거인들에 의한 단순히 하나의 소송 제기 차원이 아니라 제19대 대선은 이 소장에서 진술한 엄청난 국가적 범죄가 관련된 사건이었음을 알고 원고들의 목숨도 걸고 제기한 국가적 소송입니다. 이 소장에서 진술한 수많은 범죄와 위법행위가 사실일 경우 헌법의 수호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안위가 그 무엇보다도 앞서는 중대한 문제이므로 피고 선관위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당선인 결정이
선언된 일개 후보에 불과한 문재인 측으로부터 예상되는 현실적인 실력 행사에 대하여는 그것이 어떠한 형태로 나타난다고 해도 이는 모두 사법부와 국민들에 의하여 즉각 제어되어야 마땅할 것이고 그래야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라 할 수 있을 것이며 그 후속 조치로서 선거법에 의하여 즉각 재선거가 실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대법원은 부디 자유 대한민국의 국가 존망이 걸린 이 중차대한 소송을 진지하게 진행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모든 사안에 대하여 깊이 검토하시고 심층적으로 조사하시어 제19대 대선의 효력을 전부 무효 선언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입증 방법 제1호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이 사대본 정창하 목사님, 최우원 교수 등 원고들에 의해서 제출된 청구 제19대 대선 무효 소송의 청구 원인을 제가 대독했습니다. 이것을 대독하는 이유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들에게 지금 많이 지금 희석되어 있고 현재 문재인 정권 측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뭐 북핵 문제라든지 뭐 전쟁 뭐 무슨 뭐 심지어 요즘 뭐 연평도암 뭐 낚시 사건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국민들의 관심을 자꾸 이렇게 희석시키는데 우리는 이 맥을 짚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19대 대선 무효입니다. 19대 대선 무효가 가장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탄핵 무효, 19대 대선 무효. 이거를 우리가 잊으면 안 되고 우리는 이것을 전제 조건으로 모든 태극기 집회를 집행해야 합니다. 너무 지금 태극기 집회가 이렇게 지리멸렬하고 분열하고 있습니다. 저희 태극사랑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대표님 우리 좀 함대 모일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1차 제19대 대선 무효의 깃발 아래 우리가 모여야 합니다. 오늘 방송 제19대 대선 무효 소송 사대본에서 제출된 소장 무효 소송 청구 원인을 제가 대독했고요. 이 19대 대선 무효 소송에 대한 방송은 시리즈로 오늘 제2편이 방송된 것이고 3편, 4편, 5편 계속 방송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방송 말미에는 꼭 제가 광고 방송을 편집해서 올립니다. 그러니까 이 광고 방송이 시작될 때에는 그만 보셔도 됩니다. 이미 많이 보셔서 제가 내는 광고를 알고 계신 분들은 또 볼 필요가 없고요. 광고 이 멘트 이 화면이 나오면은 이제 다른 동영상을 보셔도 됩니다. 그러나 이제 광고 내용이 뭐 며칠 지나면 계속 제가 업데이트를 시키니까 새로운 광고가 있는가 싶은 분들은 광고 내용을 계속 보시고 제 방송을 계속 보아서 광고를 이미 알고 있는 분들은 또 안 보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제 핸드폰 번호입니다. 010-5300-7901 태극사랑 대표 고선의 핸드폰 번호입니다. 용건이 계신 분은 문자 메시지를 이 핸드폰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저 태극사랑의 계좌입니다. 국민은행 5951-37-01-001768 태극사랑입니다. 그리고 저희 야학당 광고를 다시 한번 하고자 합니다. 저희 안산 우리 제 첫 번째 우리 야학당 근거지죠. 여기서 우리 싱크탱크도 만들고 우리 우파 내의 이념 재무장을 통한 그런 장을 만들고자 이제 장소는 마련을 짓게 됐는데 제가 그 연주회 때문에 도저히 이제
그거를 이제 신경을 좀 못 쓰고 있었어요. 근데 연주회도 끝났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활동 사항을 앞으로 계속, 보고가 또 동영상으로 계속 올릴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계좌 이체해 주신 분들도 있고, 하지만 아직 조금, 부족합니다. 저희가 여기 뭐 작은 월세방이지만, 저희가 월 한 25만원 이렇게 내는데, 지금 후원 들어오는 것 같고 좀 부족해서 조금 더 광고를 하겠습니다. 제 계좌 번호죠. 국민은행 59137-01-001-768 태극사랑 그쪽으로 우리 야학당의 후원은 제가 전번에 말씀드렸지만 한 달에 5,000원씩만 후원해달라. 그럼 5,000원씩 후원해 주시는 분 50명이면은 25만원은 된다. 그래서 지금 50명이 좀 안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제가 뭐 지금 후원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했지만 조금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야학당 후원은 계속 광고를 하겠습니다.